30년 가까이 이어진 결혼 생활에서 아내와 나는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 같았어요. 아침이면 각자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으며 하루를 공유했습니다. 아내는 지역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환자들을 돌봤고 나는 중소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했어요. 큰 욕심 없이 꾸준히 저축하며 아이 둘을 키웠고 집도 장만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퇴직한 후 익숙했던 일상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집에서 유튜브만 봅니다. 처음엔 단순한 취미로 보였지만 점점 그녀의 삶이 화면 속에 갇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내는 58세에 병원에서 퇴직했습니다. 간호사로 25년 넘게 일하며 몸과 마음이 지쳤다고 했어요. 퇴직금과 노후자금을 합쳐 어느 정도 여유는 있었지만 그녀는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쉬고 싶어. 평생 일만 했잖아.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고생한 아내가 편히 지내길 바랐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아내도 활기찼어요. 아침이면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거나 동네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러 나갔습니다. 그녀가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하지만 1개월이 지나자 아내의 일상이 바뀌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유튜브를 켰습니다. 드라마 클립, 요리 영상, 연예인 인터뷰, 심지어 낯선 사람의 브이로그까지. 처음엔 한두 시간 보고 다른 일을 하던 그녀가 점차 하루 종일 화면에 빠져들었어요.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밥을 먹거나 잠깐 집안일을 할 때만 잠시 멈췄습니다. 내가 퇴근해 집에 오면 아내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오늘 뭐 했어? 물으면 그냥 유튜브 좀 봤지. 라는 대답이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퇴직 후 갑작스레 생긴 여유 시간이 낯설 테니 유튜브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이해했어요. 나도 가끔 퇴근 후 유튜브로 스포츠 하이라이트나 다큐멘터리를 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모습은 단순한 여가 이상이었어요. 영상에 푹 빠져 밥때도 잊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아내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나는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밥 안 먹어? 물었더니 응, 나중에. 라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결국 내가 밥상을 차리고 두세 번 불러야 겨우 왔어요. 아내의 유튜브 시청은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켜고 밥을 먹으면서도 한 손에 젓가락, 한 손에 핸드폰을 들었어요.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을 놓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은 점점 소홀해졌어요. 설거지가 싱크대에 쌓이고 빨래는 세탁기에 며칠씩 방치됐습니다. 내가 좀 같이 정리하자. 라고 하면 알았어. 나중에 할게. 라며 밀었어요.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설거지와 청소를 도맡았어요. 가장 마음 아팠던 건 대화가 줄어든 점입니다. 예전엔 저녁이면 서로 하루를 이야기했어요. 아내는 병원에서 만난 환자 이야기를, 나는 회사에서 겪은 일을 공유했습니다. 사소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어요. 하지만 이제 내가 말을 걸어도 아내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오늘 회사 어땠어? 물으면 응, 그냥 하며 다시 화면으로 돌아갔어요. 어느 날은 일부러 핸드폰을 치우고 이야기를 시도했어요. 우리 같이 산책이라도 할까? 했더니 지금 이 영상 좀 마저 보고 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나와의 시간보다 화면 속 세상에 더 몰두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유튜브가 아내의 삶을 채우면서
우리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예전엔 주말이면 함께 마트에 가거나 근교로 드라이브를 갔어요. 하지만 이제 주말에도 아내는 집에만 있었어요. 마트 갈까? 물으면 너 혼자 다녀와. 나 이거 보고 있어. 라며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집에 와도 아내는 방에서 유튜브를 보느라 대화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큰아들이 엄마 요즘 뭐해? 라고 물었을 때 아내는 그냥 유튜브 좀 보지. 라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아이들마저도 아내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아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고민했어요. 퇴직 후 공허함을 느끼는 걸까? 간호사로 일하며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일까? 아니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녀를 붙잡은 걸까? 유튜브는 끝없이 새로운 영상을 추천하며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아내도 처음엔 요리 영상 몇 개로 시작했지만 점점 여행, 패션, 심지어 연예인 가십까지 넘나들었어요. 한 번은 밤늦게까지 영상을 보다가 이거 진짜 재밌어 라며 나를 불렀습니다. 화면엔 낯선 유튜버가 해외여행 브이로그를 올린 영상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씁쓸했어요. 아내가 현실의 우리보다 저 멀리 다른 사람의 삶에 더 관심을 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유튜브 몰입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일종의 중독처럼 보였어요.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는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선 누군가의 일상 브이로그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뭐 했어? 물었더니 이 유튜버 진짜 웃겨. 하루 종일 이거 봤지. 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낯설었어요. 예전엔 나와 아이들과 함께 웃던 그녀였는데 이제 그녀의 웃음은 화면 속 낯선 이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퇴근 후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요즘 유튜브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야? 집안일도 좀 쌓이고 우리도 좀 같이 시간 보내자. 아내는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더니 내가 뭘 잘못했어? 퇴직했으니 좀 쉬어도 되잖아. 평생 일만 했는데. 라며 날카롭게 대답했어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아내의 입장은 이해했지만 그녀가 유튜브에 빠져 사는 모습이 정상은 아니었어요. 며칠 뒤 인터넷에서 유튜브 중독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도파민 분비가 증가하며 중독성이 강해진다고 했어요. 특히 퇴직 후 목표나 사회적 연결이 줄어든 사람들은 디지털 콘텐츠에 쉽게 빠진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아내의 상황과 딱 맞아떨어졌어요. 간호사로 바쁘게 살던 그녀가 갑작스레 일상을 잃고 유튜브로 공허함을 채우는 걸까?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제안해 보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동네 문화센터 강의를 알아봤다고 아내에게 말했어요. 요가나 도예 같은 거 어때? 같이 해보자. 했더니 아내는 그런 거 귀찮아. 집에서 유튜브로 요가 따라하면 되지. 라며 거절했습니다.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그녀는 이미 유튜브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요리도 유튜브 레시피만 따라했어요. 한 번은 아내가 유튜버 따라 만든 김치찌개가 너무 짜서 먹기 힘들었어요. 레시피가 잘못됐나? 라며 아내는 웃었지만 나는 그저 씁쓸했어요. 아내의 유튜브 소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새벽 1시까지 영상을 보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침대 옆에서 아내가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야지. 라고 했더니 이거 하나만 더 보고. 라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내가 점점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서로의 작은 습관까지 다 알던 우리가 이제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어요. 그 즈음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심해졌어요. 회계 업무가 늘어나며 야근이 잦아졌고 집에 오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소파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퇴근 후 설거지를 하다 그릇을 깨뜨렸어요. 쨍그랑 소리에 아내가 고개를 들었지만 곧 다시 핸드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서글픔이 밀려왔어요. 내가 이 집에서 혼자라는 느낌이었어요. 아내의 유튜브 몰입은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점점 집에 오는 횟수가 줄었어요. 둘째가 엄마 요즘 이상해. 맨날 유튜브만 봐. 라며 걱정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퇴직 후 좀 힘들어하는 거야. 라고 둘러댔지만 속으론 답답했어요. 아내와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녀를 되돌리고 싶었지만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반전이 찾아왔어요. 아내가 유튜브를 보며 갑자기 자신도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갑작스레 말했어요. 나도 유튜브 채널 만들어 볼까? 요리 영상 올리면 재밌을 것 같아. 나는 놀랐어요. 그동안 수동적으로 영상을 소비하던 아내가 직접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하다니 처음엔 반가웠어요. 아내가 유튜브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뭔가를 시작하려는 모습이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아내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스마트폰 삼각대를 사고 간단한 조명도 샀습니다. 부엌에서 요리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열심히였어요. 아침이면 레시피를 고민하고 영상 편집 앱을 공부했습니다. 나는 아내가 다시 생기를 찾는 것 같아 기뻤어요. 퇴근 후엔 그녀가 찍은 영상을 보며 피드백을 줬어요. 카메라 각도가 좀 더 가까우면 좋겠어. 라거나 목소리가 좀 작아. 같은 조언을 했습니다. 아내는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며 영상을 개선했어요. 하지만 이 변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채널은 조회수가 거의 없었어요. 몇 주간 열심히 올린 영상도 구독자가 1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실망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유튜버들 다 쉽게 성공하는 것 같던데.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초반엔 다 그래. 꾸준히 해보자. 라고 다독였지만 아내의 열정은 점점 식었어요. 결국 3개월 만에 영상 업로드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파로 돌아갔어요. 유튜브 시청 시간은 더 길어졌습니다. 아내는 실패감에 빠진 듯 했어요. 내가 뭘 해도 안 돼. 라며 자책했습니다. 그 말이 마음 아팠어요. 퇴직 후 그녀가 잃은 건 일상뿐 아니라 자신감까지였어요. 유튜브는 그녀에게 잠깐의 희망을 줬지만 결국 더 깊은 좌절로 이끌었습니다. 나는 아내를 돕고 싶었지만 그녀는 점점 더 화면 속으로 숨었어요. 아내의 유튜브 몰입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퇴근 후에도 집에서 쉴 수 없었어요. 집안일은 내 몫이 됐고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결국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당신도 뭔가 변화를 찾아야 해. 아내는 처음엔 반발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 아내는 동네 도서관의 독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시청 시간은 줄었지만 완전히 끊지는 못했어요. 나는 여전히 그녀가 화면에 빠져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라도 생긴 게 다행이에요. 우리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길 바랍니다.